환상을 좌절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발되면 현실에 얻을 수 없는 소망의 실현이라고 보았던 프로이드 입장과 환상이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적 경험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현실적 경험의 동반자라고 본 클라인의 견해는 첨예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프로이드와 클라인의 견해만 간단히 비추었습니다만 우리가 환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서 특히 무의식적 환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무의식적 환상을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병리적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창조성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한데 우리 무의식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보고가 있는 곳인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잘못하면 크게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서 무의식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임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무의식인 판타지 때문에 이게 잘못돼서 많은 어떤 우리가 패러노이드한 환자층들, 분열증인 분들, 이런 분들 어떤 그런 증상 속에는 엄청난 내적 세계라고 인터널 월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판타시 월드이기 때문에 이 판타시가 사람들을 굉장히 살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은 것을 선사할 수 있는 이런 창조의 원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어느 한쪽 생각보다는 조금 더 넓은 입장에서 우선 정신분석을 바라보고 또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좀 친근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이드 사이칼라지 중심이었다는 얘기, 자아라고 하는 것, 이고를 중심으로 하는 이고 사이칼라지 이전에는 이드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인스팅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것이 중심이었다는 얘기죠. 드라이브나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역동 중심으로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ED의 세계죠. 역동의 세계니까 드라이브에 대한 이해. 그래서 심층 분석이라고, 뎁스 사이칼라지라고 하면 무의식적인 역동과 관련되는 판타시,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 중심이었어요, 과거의 이론들이. 그런데 이고 사이칼라지로 오면서 어떤 방어 기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고의 기능 중에 방어 기제가 중심 있는데, 이 방어 기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이고가 어떤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그리고 이고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는 쪽에서 이고의 방어 기능이나 이고가 어댑테이션, 어떤 적응하는 과정 속에 이고의 기능이 있는데, 이런 이고 중심으로 아마 처음 분석이 초점이 방어나 저항 분석, 그래서 이 이고 중심의 이론이 발달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심층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층 심리학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바로 무의식의 세계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보통 무의식의 세계를 바로 우리가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방어 현상은 조금 더 의식에 가깝죠. 무의식적인 방어가 의식에 나오는 방어, 실제 방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어를 잘 분석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역동 때문에 이 방어가 일어나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 방어 중심의 이론이 이고 사이칼라지가 발달하는 게 이드 사이칼라지를 넘어서 발전했는데, 초기에는 이드 중심의 이론들에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저자는 한편에서는 안나 프로이드가 방어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고 중심의 이론을 수용하고 이고 중심의 이론을 이렇게 잘 발달시켰는데, 그 얘기를 수긍을 하지만, 그렇지만 방어는 무엇이냐, 무엇인가에 대한 방어라고 한다면 무엇을 방어할 것인가, 방어하는 것이 무의식적인 우리 의식에 잡혀 나오지는
역동으로부터 오는 판타시에 대한 방어일 것이다. 그렇다면 역동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무의식적인 판타시를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방어를 이해하겠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를 우선 우리의 무의식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처음부터 어려우니까 방어를 봐야 된다고 하는 이론인데, 근데 방어를 잘 이해하려면 어떤 정서를 방어하고 있는가, 그 정서는 어떤 판타시 때문에 이런 정서가 오는가, 어떤 역동에서 이런 방어가 오는 것인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의식적인 판타시, 무의식적인 환상이라는 세계를 떠나서 방어를 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드 사이칼리다, 이고 사이칼리스다, 이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근데 어느 쪽에서부터 접근하느냐, 결국 무의식적인 역동들을 이해해야 되고, 드라이브로부터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데, 우리 의식으로 무의식적인 환상이 있으면 무의식적인 환상이 결국 의식적인 환상으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역동, 그리고 그 역동의 파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역동으로부터, 우리가 인스팅트다, 드라이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순수하게 우리가 만날 수는 없는데, 그 역동으로부터 파생되는 판타시나 그 환상은 결국은 무의식적인 환상을 거쳐서 의식적인 환상에 오게 되면 우리가 무언가 소망으로 드러날 수 있죠.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 어떤 성적 소망일 수도 있고 공격적인 소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건데, 어떤 환상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소망이 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 이 판타시라는 이론이 어떤 이고 사이칼스의 초기에는 판타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판타시를 극대화해서 이해를 한 것은 멜라니 클라인이에요. 멜라니 클라인 쪽에서는 판타시가 아주 어린아이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판타시를 가지고 있다고 보죠. 그 죽음 역동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엄청난 공격성을 배경으로 하는, 공격적인 역동을 배경으로 하는 무시무시한 판타시들이 있다. 그래서 그 판타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판타시 이론을 굉장히 넓게 이해하게 되면, 판타시는 아이들이 처음 생각하는 기능이 없을 때 우선 아이들은 판타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프리미티브한 띵킹 프로세스를 판타시라는 이런 개념으로까지 넓게 생각해 버리면 생각 자체하고 판타시를 구별한다는 것도 조금 쉽지 않겠죠. 아직은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그 이미지들, 어떤 이미지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어떤 표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표상으로부터 어떤 띵킹이 발전한다, 이렇게 한다면, 아이는 처음부터 어떤 띵킹 프로세스가 없으면 처음에는 어떤 이미지 중심으로 어떤 정신활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미지 중심으로 어떤 정신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판타시잉이라고, 환상학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면 이 환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가면 세컨더리 프로세스로 가면서 이게 띵킹이라고, 사고하는 방식이 되는데, 그렇다면 처음 우리가 아이 적부터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지성이 충분하게 발달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띵킹 프로세스가 있기 이전에 판타시잉이라고 환상하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환상을 원초적인 사고방식이다, 초기의 사유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구별되지 않는 지점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을 다 판타시하고 연결시켜서 넓게 이해를 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디펜스도 판타시하고 관련되죠. 또 하나
어쩌면 자기의 욕동 만족을 위해서 서블리메이션 한다는 것도 판타시를 발현하는 것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판타시의 리얼라이제이션이죠. 이게 서블리메이션이죠. 어떠면은. 그래서 어떠면 욕동을 실현한다 또는 욕동을 방어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욕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기에는 프로이드가 봤을 때는 욕동 자체는 우리의 바디에서부터, 소스가 바디라고 보니까 바디에서부터 출현하는데 이게 심리적인 것으로 올 때 욕동이 된다,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로부터 욕동 파생물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욕동 자체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데 그게 성적 욕동이다, 공격적인 욕동이라고 하는데 그 욕동으로 파생되는 것에 욕동에서 유리해서 그것이 하나의 판타시로 나온다고 하는 게 환상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무의식 속의 환상, 그래서 언컨시스 판타시지만 이 언컨시스 판타시라고 하는 것을 프리미티브한 띵킹 프로세스라고 하면 이게 생각이라는 원초적인 생각. 그래 아주 초기적인 생각 형태라고 본다면 근데 이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식적인 생활의 모든 밑바닥에는 언컨시스 판타시잉이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환상하기가 계속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은 의식으로 나오고 어떤 것은 아직 의식에 잡혀 나오지 않지만, 의식에 잡혀 나오지 않은 것은, 의식화되지 않은 것들은 어떤 행동화로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실수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판타시 자체를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쪽에, 이게 멜라니 클라인 쪽의 개념들이에요. 굉장히 넓게 판타시를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엠나 프로이드 중심의 이론들하고는 굉장히 부딪혔어요. 판타시를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정교하게 발달시켜온 클래시컬한 정신분석 이론이나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열심히 발달시킨 여러 이론들이 판타시라는 용어 하나에 다 흡수돼 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서 1940년대 런던에서 안나 프로이드 중심의 프로이드 학파와 그리고 멜라니 클라인 중심의 학파 간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판타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판타시라고 하는 게 심플하지 않고 정신분석 학계를 양분시킬 수 있는 그만큼 큰 중요한 주제라.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돼요.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심층 분석, 이드 사이칼러지, 뎁스 사이칼러지, 우리의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해야만이 이게 심층 분석이고, 그래야 이게 정신 분석이다. 그런데 무슨 자아에 대한 얘기, 자아 발달을, 자아의 기능을 얘기하고 이런 것은 어떤 정신 분석의 진수가 아니라고 느꼈다는 얘기예요. 자아의 기능을 중심으로 자아의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이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그 정신분석과 답지 않은 것으로 봤다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서는 이고니까 이고가 어떤 기능을 하고, 그리고 이고가 다른 정신기구하고 어떻게 기능을 절충해 나가는가,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정신분석에서 이고의 기능을 다루어 줘야 될 경우들이 꽤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 이고를 중심으로 정신분석을 한다는 게 과거에는 마치 정신분석가의 활동이 아닌 것처럼 느꼈다는, 이드 사이칼러지 중심에서.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거기서 벗어나겠다, 그런 이드 사이칼러지 중심에서 그 개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안나 프로이드라는. 그래서 이고 사이칼러지를 발달시키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분이죠. 이넥트먼트는 꼭 과거에 있던 걸 반복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실현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이 다시 재현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거보다는 행동화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우리의
뭔가 우리의 판타지가 있다면 판타지가 이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어떤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넥트먼트라는 용어를 너무 한정적으로 쓰지 말고 좀 넓게 써서 보면 좋겠어요. 백일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데이드리밍이라고 그러죠. 데이드리밍. 그리고 우리 밤에 꿈꾸는 것을 그냥 드림이죠. 우리가 수면 중에 어떤 판타지 활동이 꿈이죠. 또 대낮에 낮에 하는 낮에 꿈꾸는 것이 백일몽이라고 그러죠. 데이드리밍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밤에 꿈꾸는 거나 낮에 꿈꾸는 거나 하는 것들이 어쩌면 판타지 활동이죠. 그래서 데이드리밍이라고 하면 백일몽을 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판타지 활동이고 어떤 꿈속에서도 여러 가지 판타지가 영향을 미치겠죠.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우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의식적 판타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판타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판타지라고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의식에 잡혀 나온 것을 판타지라고 이해하죠. 여러분들 판타지 활동을 많이 하죠. 어려서는 여러분들 시집 가고 싶고 어떤 남자를 만날까? 어떤 친구하고 어디 여행을 떠날까? 이런 게 어떤 판타지 활동이 어떤 그게 플래닝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다른 쪽에서 보면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이런 판타지 활동일 수도 있죠. 어디에 바닷가에 어느 친구하고 같이 있고 싶은 이런 판타지를 우리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판타지라고 하는 것이나 백일몽이나 그러니까 의식적인 판타지를 여러분들이 하죠. 지금 내 얘기 재미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다른 씬을 지금 상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판타지죠. 판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백일몽이라고 우리가 이름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은 이런저런 환상을 가지는데 이게 이런 환상이 어쩌면은 의식적인 환상을 우리가 이렇게 픽업할 수 있는데 의식적인 환상의 밑바닥에는 어떤 무의식적인 환상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끊임없이 판타시잉이라고 환상하기, 환상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의식으로 잡혀 나와서 내 의식 속의 판타시로 발달하기도 하고 어떤 건 우리 백일몽이라고 하는 좀 더 긴 판타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판타시 활동이 밤에 일어난다면 이게 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욕동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욕동 파생으로 우리가 어떤 충동을 느끼죠. 내가 뭘 하고 싶다. 여러분이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다 라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디자이어가 생겨났어요. 그 디자이어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어떤 판타지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누구를 때려주고 싶다. 그 저 친구를 패는 영상이 지금 내 머리에 올라와요. 패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그 속에서는 어떤 판타지가 저를 실컷 두들겨 패는 어떤 판타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판타지가 일어나는 데는 그 밑바닥에는 무의식적인 판타지가 깔려 있다. 내가 이게 의식으로 오기 전에 무의식 속에 이게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 ED의 세계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니까 무의식적인 판타지는 언컨셔스 판타지가 ED의 세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의식적인 판타지는 어디서 왔느냐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드라이브에서 왔다. 욕동에서 왔다. 프로이디안 개념으로 치면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이 어떤 판타지를 가져왔다. 무의식적인 판타지. 그 무의식적인 판타지가 내 삶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의식적인 판타지로 기능하기도 하고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 예술활동으로 서블리메이션 되기도 하고 누구하고 친구를 사귀는데 리비드너라는 활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타지 개념을 넓혀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의식적인 우리의 결정, 우리의 삶에 의식적으로만 결정되느냐, 우리 의식이 어느 정도 우리 활동을 지배하느냐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식 활동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는 결정, 어떤 그게 단순한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 것이기도 한데, 이게 심사숙고하고 이루어지느냐, 우리 의식 속에서 의식이 충분하게 리플렉션 해서 결정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그 무의식의 판타지가 바로 어떤 이넥트먼트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기 우리 대학생은 아직 파트너를 확정하지는 않아, 결혼할 파트너를 결정을 안 했을 테지만, 여러분들 혹시 영구적인 파트너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결정하셨나요? 의식적으로 대상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천생연분이라고 하면서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언커셔스 팬터시에 의해서 나는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언커셔스 팬터시의 지배하에서 그냥 나는 따라왔을 가능성도 꽤 많다는, 여러분들 특히 중요한 결정 속에서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어떤 무의식적인 활동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폭을,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우리 이해의 폭이 달라져요. 특히 정신분석적으로 사람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저분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야 그분의 의식적인 활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의식성에 잡혀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수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의 컴플릭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컴플릭 속에서 이분이 이러저러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정서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그 뿌리 속에서는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역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판타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언컨셔스의 판타지를 우리가 이번 열흘 동안 좀 열심히 좀 보고, 또 다음 기회에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판타지를 하나의 명사로 볼 것이냐, 판타시잉이라고 하는, 환상학이라고 하는 동사 형태로 볼 거냐. 환상이 실체냐, 아니요 환상은 하나의 과정이냐. 그래서 환상학이라고 한다면 이건 띵킹에 거의 가까운 거죠. 그 그림으로 하는 띵킹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언어 형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사유를 통한 띵킹이 아니라 어떤 그래픽 띵킹일 수도 있죠. 멜라니 클라인이 판타시를 굉장히 넓게 이해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에로우도, 이게 미국 쪽에서는 이 현대 갈등 이론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무의식적 판타시를 굉장히 넓게 이해하는 쪽으로 지금 진전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를 그냥 공상이라고 하는 명사라고 볼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판타시잉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판타시잉이라고 현재 진행형이죠. 또 한쪽에서 본다면 우리 판타시잉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추고 살 수 없는 것처럼 판타시를 멈추고 살 수 없다, 이렇게 또 무의식적인 판타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무의식에 억압된 것은 어떤 경우에 의식을 뚫고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억압된 것이 튀쳐나온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많이 했는데, 그게 간헐적인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인 판타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한쪽에서는 판타시로 나오고 한쪽에서는 이넥트먼트로 나오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의식화된 것과 의식화되지 않은 것이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이 무의식적인 판타시가 엄청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 밑바닥에 있는 욕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ICC에서는 융을 지금 몇 학기째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융 쪽에서 보는 융의 이론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때요? 거기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 개인 무의식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거기서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 어떤 상이 있다. 그러니까 융이 봤을 때 원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욕동과 같이 어떤 드라이브가 있으면 드라이브는 어떤 충동이나 욕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이것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진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어떤 표상이나 이미지가 있어야 어떤 면에서는 욕동은 뭐예요? 어떤 에너지 덩어리인데 이 에너지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는 그의 가이딩 여기서 누군가가 선도하는 뭐가 있어야 돼. 이것은 선도한다 아니면 가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어느 쪽으로 표현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방향을 결정하는 어떤 상이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임펄스가 그대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unconscious fantasy라고 하는 개념은 어떠면은 융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충동만 있는 게 아니고 충동에는 함께 어떤 판타시가 같이 따라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단순한 에너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 해석을 해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어떤 unconscious fantasy가 이 충동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이 unconscious fantasy를 알므로써 이 사람이 왜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에 어떤 에로우의 어떤 상징 얘기가 나오죠. 에로우라는 분의 논문에서 나오는 것을 이분이 자기가 상징을 얘기를 하는데 어느 스크린이 있어요. 어느 모임에서 이분이 밖에 나오다가 어느 상이 있는 스크린을 보는데 스크린을 영상이 하나로 비출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에로우가 이런 상상을 해봐요. 영상이 하나 저쪽에 있다고 한다면 맞은편에 영상이를 하나 놓으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두 개의 영상에서 어떤 상을 보내면 거기에 생기는 상은 이 스크린에 생기는 상은 이 두 가지의 상이 두 개의 영상에서부터 나오는 두 개의 이미지들이 어떤 영상들이 합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어떤 상과 무의식에서 나오는 상이 겹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기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서 나오는 상이 결국은 외부로 나오는 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마음의 구조를 자아와 초자아와 그리고 이드의 세계 이 세 가지의 정신 기구가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이고 사이칼리스트 얘기예요. 근데 판타시라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그럼 판타시는 어떤 것인가 한다면 기존의 정신 기구하고는 어떻게 연계될 것이냐 하는데 사실은 잘 보시면 이드 속에서는 판타시가 그냥 죽을 치고 있는 것이죠. 무의식적인 판타시가. 근데 이고 속에서도 방어 활동이라는 건 뭐예요? 방어는 무엇인가 대한 방어인데 무엇인가 방어하는 것은 내가 견디기 어려운 어떤 판타시에 대한 방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슈퍼 이고 속에서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나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무의식적인 어떤 판타지가 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기구들의 거의 일부처럼 이게
그 속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렇게 판타지 이론을 다 하다 보면 사실은 판타지 중심으로 이론을 구성하다 보면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고 이도 슈퍼 이고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냥 판타지로 다 얘기를 해버려요. 왜냐면 어떤 면에서 판타지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고의 기능이나 이드의 기능이나 슈퍼 이고의 기능 자체가 이 판타지하고 관련돼서 다 해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보통 우리가 이드 이고 슈퍼 이고의 기능 속에 기능 중에는 어떤 판타지로 영향을 받는 부분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걸 서로 엄격하게 구별해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